자, 여러분들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밑줄 좀 긋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교재를 펴주시고요. 409페이지입니다. 자, 409페이지. 자, 409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 대손충당금의 송금 한도액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전산세무 1급이나 TAT 1급 뭐 요런 자격 시험에서는 요 한도를 직접 구하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우리는 대부분 이론 시험은 한도는 주어지고 세무 조정을 하시오라고 나와 있고 실무는 이걸 직접 구해서 하는 걸로 출제가 됩니다. 자, 아무튼 이게 맥스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에는 써져 있지 않지만 자, 1번 방식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 전산 수업했을 때 결산 수정분계 자동 결산 멤버였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설정률이라 그래서 얘는 딱 야, 너 1%로 해 라고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설정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대손이라는 게 꼭 1%만 대손되리라는 법이 없죠. 어떤 기업은 많이 뜯길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아예 안 뜯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회사야 그럼 네가 뜯긴 실적을 한번 계산해 볼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카드사 같은 경우는 대손될 확률이 좀 더 많이 높겠죠? 그죠?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래서 설정률은 딱 설정을 해 놓은 거고 실적률은 네가 실적을 계산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실적률을 계산할 때는 요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려운 자격 시험은 요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직접 실적률을 계산을 해야 되고요. 단기 송금액에서 정기말 채권 잔액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설정률은 이렇게 1%다, 2%다라고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 맥시멈 설정률 요 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대손충당금 한도는 1번과 2번 방식 중에서 큰 걸로 갈 건데 채권 잔액에 실적률, 설정률을 곱할 거다. 자, 조심할 건 여기서 말하는 이 채권 잔액에는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및 대여금도 들어간다는 거. 대여금 및 기타 채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전산 수업할 때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게 아니라 기타 대손상각비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죠? 대여금도 뜯길 수 있고 또 뭐도 뜯길 수 있어요? 미수금도 뜯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한 채권 잔액 합계액에 대해서 1%나 실적률을 곱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409페이지고요. 저는 거기 밑줄 하나 그어볼까요? 대손 충당금의 그러나 찾으셨나요? 제 교재는 409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대손충당금에 전입하는 송금의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결산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계상된 대손상각비가 이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송금 불산입한다. 되셨고요. 그 송금 한도액 해서 거기는 별표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오늘 재경관리사 문제 2문제를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왜냐면 우리 교재가 늘 강조하듯이 입문서라 그죠?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죠?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나머지 것들은 제가 아까 수업에서 정리해 드렸고요. 요거 한번 천천히 이해해 보시고 제가 원하는 건 제 거 수업 자료로 했던 그 PPT 슬라이드 자료 있죠, 여러분들. 그걸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거 슬라이드 자료로 하나 이해해 주셨으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제 교재는 412쪽이고요.
송금 산입액의 조정 나와 있나요, 여러분들? 거기 맨 밑에 보시면 총액법을 사용하건 보충법을 사용하건 결과는 같다. 대손충당금 및 대송금 조정 명세서를 살펴보면 이 두 방법을 모두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되셨죠, 여러분들? 그거까지 정리해 두시고, 자, 옆에 보시면 서식이 하나 나오죠. 413페이지에 보시면 대손충당금 및 대송금 조정 명세서는 여러분 TAT 1급을 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교재로 414페이지고요. 대송금의 범위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요거 이 대송금의 범위는요. 부가가치세법이랑 같습니다. 왜 우리 뜯기는 거, 왜 대손세액공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냈던 10% 돌려줄게요. 대손세액공제 그거 하는 것처럼 법인세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밑줄만 긋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대손금이라는 것도요. 개나 소나 아니 매출을 했는데 거래처에서 돈 안 주는데요. 이거 대손금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채권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지. 사장님이 이대리 보고 어이 이대리 여기 A거래처 왜 그러나? 이게 받을 돈이 1억이 있는데 왜 돈을 안 갖다 주나? 빨리 가가지고 닥달을 해서라도 받아오라고. 아유 뭘 또 귀찮게 사장님. 그냥 뭐 충당금으로 떠시고 뭐냐 비용 처리하시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손 사유에 만족하는 것만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이랑 똑같고요. 교재 들어갑니다. 414페이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거기다가 밑줄 그을게요. 자, 대손금의 범위 두 번째 줄에 일단 밑줄 그을까요? 세무상 대손금으로 처리되는 채권의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밑줄 그으시고요. 1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파산 그 밑에 파산 그 다음에 사망 실종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채권 그 다음에 감독기관 등의 대손 승인을 얻은 채권 그 다음에 진하게 칠해져 있는 부분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부도 수표와 부도 어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그 다음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으로서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30만원 이게 예전에는 20만원이었었다가 30만원으로 됐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제가 두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쬐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네, 재경관리사 문제고요. 일단은 힌트를 드리자면 T 계정을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푸는 건 저랑 풀 건데요. 문제라도 좀 한번 읽어보실게요. 천천히 한번 음미해 보세요. 자, 참고로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낸 문제들 있죠, 여러분들. 요거는 그 기말고사 때 따로 별도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A의 제7기 사업년도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얼마인가 라고 주어졌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한도 초과액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문제 푸시면 무조건 T계정을 그립니다. 자,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이 700만 원이었대요. 그럼 일단은 여기 기초에다가 얼마를 700만 원을 넣을 거고요. 자, 점, 단위, 천 단위 생략. 자, 당기 추가 설정액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회계 여직원은 보충법에 의해서 추가로 설정 이렇게 해서 얼마를 추가로 설정했나요? 그렇죠. 800만 원을 추가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에 대손충당금 부인 누계액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요. 요 기초에서 넘어왔을 때 여기에 부인 누계액이 500만 원 포함되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전기에 기초에서 한도 초과 난 게 당연히 이 기초 700만 원 안에 요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원칙은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은 두 개만 한다 그랬었죠. 일단 부인 누계액 요 500만 원은 뭐하고 입금 불산입으로 날리고 그 다음에 한도 초과액 그거만 계산하시면 된다 그랬었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세무조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한다면 입금 불산입으로 날렸겠죠. 자, 아무튼 장부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가액이 10억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 일단은 기말 잔액은 1,500이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기말 잔액이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이 1,5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대변이 지금 1,500만 원이죠. 이렇게 차변도 1,500만 원이죠. 그러면 대손된 게 있다 없다. 대손된 금액은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하시면 됩니까? 그렇죠. 한도 초과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장부상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 잔액이 10억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10억. 자, 장부상 기말 채권 잔액이 1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실적률로 할지 설정률로 할지 아무런 말이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몇 퍼센트로 한다? 그렇죠. 1번과 2번 중에서 맥시멈 아무런 말이 없으면 1%로 갑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10억에서 곱하기 1%를 때리면 얼마가 나오죠? 100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도는 얼마다? 100만 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말에 얼마를 설정했죠? 그렇죠. 1,500만 원을 설정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하고 대결. 그래서 얼마? 한도 초과 500만 원이 한도 초과가 됩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문제 괜찮죠? 요거는 실제 재경관리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겁니다. 자, 기말고사 때는 요런 문제 위주로 조금 어렵게 제가 출제하도록 할 거예요. 아니, 요 문제에서 제가 숫자만 바꿔서 낼 거니까 여러분들. 아셨죠? 자, 문제 4번은 조금 더 어려웠던 문제거든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고 계세요. 저 이거 좀 지우고 있을게요.
자,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송금 불산이백은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송금 불산이백을 물어봤죠. 그래서 요 한도 초과액을 물어본 거랑 지금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송금 불산이백은 얼마인가 나와 있고요. 자, T계정 일단 그려 놓으시고요. 항상 문제 푸실 때는 T계정을 그려라. 자, 기말 매출 채권 잔액 요거 중요하죠. 왜냐면 기말 채권 잔액에 우리는 실적률 또는 설정률로 곱해서 둘 중에 큰 걸로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 형광펜 좀 칠해 놓을게요. 자, 들어갑니다. 기초 재무상태표 대손충당금이 4만원이 있었대요, 여러분들. 그럼 기초에다 일단 4만원 넣고 단기말 보충법. 자, 보충법 나오시죠? 이 보충법이 다른 말로 여기 옆에서는 추가 설정액. 기업회계 여직원이 설정한 건 4만원 대변에. 그래서 대변에 일단 8만원 나왔고요. 단기에 회사에서 대손금이 발생했대요. 만원. 뜯긴 거야. 뜯긴 거. 그래서 기말에 얼마가 됐다? 만원. 그러면 기업회계 여직원은 요 기말 잔액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8만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만원이 됐죠. 그러면 얘를 라스트로 기말 잔액은 얼마가 돼요? 일단 7만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7만원이 제대로 설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뭘 보고 따져본다? 그렇죠. 한도를 보고 따져봐야겠죠. 가볼게요. 4번. 단기회사의 대손금은 만원이며 정기 부인액 15,000원이고 그렇다면 여기 여러분들 요 4만원 안에 전기에 부인된 게 1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 뜻이죠. 그죠? 뭐 세무조정을 하시오 라고 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15,000원을 입금 불산입 시키시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도 초과돼서 송금 불산입되는 걸 물어본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 뭐예요? 다 했어요. 자, 실적률이 몇 퍼센트다? 0.6%다라고 나와 있죠.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1%와 설정률과 실적률 중에서 큰 걸로 간다 그랬었죠. 그럼 얘는 일단 나가리네. 그쵸? 1%가 더 크잖아. 1%와 0.6%. 그럼 빨리 600만 원에 그쵸? 요 500만 원과 요 100만 원을 더한 600만 원이 600만 원에 몇 퍼센트 하면 돼요? 네, 1% 하면 돼요. 곱하기 1%. 그러니까 요 0.6%는 곱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둘 중에 뭘로 갈 거니까. 큰 걸로 갈 거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6만 원이 답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세법상 한도는 6만 원인데 기말 기업회계 여직원이 얼마를 적었죠? 지금? 그렇죠. 7만 원 적었죠, 여러분들. 7만 원이랑 6만 원이랑 대결해야죠. 요거랑 대결해서 한도초가 얼마? 만원. 정답은 1번입니다. 요렇게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손충당금 어떠셨어요? 조금 어렵긴 했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5까지 풀었다. 이야, 재경관리사 문제까지 풀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과목별 세무조정 우리 계속 디테일하게 하나씩 다뤄보고 있습니다. 교재는 415페이지고요. 자, 영업 외 손익의 세무조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얘는 제가 중요한 것만 할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교재 보다가 배당금 수익 같은 거 이렇게 안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도 발생 잘 안 하고 뭐 아주 어려운 시험 있죠, 여러분들. 뭐 세무사 시험이라든가
뭐 회계사 시험에서만 출제되는 것들은 그냥 일단은 다 뺐어요.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거, 실무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자격 시험 거기 수준에 맞춰서만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이자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완전 중요했어요. 여러분들 요거 이자 수익은 별표야.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자 수익은요. 회계는요. 무슨 주의? 발생주의에 의해서 왜 우리 여러분들 우리 FAT나 TAT 하다 보면 결산 수정분계라 그래서 이자가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자로 인식하는 게 있었죠, 여러분들. 왜? 발생주의니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이번 연도 당기에 속한 이자면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미수이자 박아놨잖아.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세법은 권리가 또는 의무가 확정돼야 수익 비용을 떨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권리 의무 확정주의가 약간 어렵죠. 그러면 뭐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현금주의. 현금주의라고 보셔도 돼요. 아니, 무슨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여러분 세법은요. 회계랑은 틀려요. 회계는 미실현 손익도 손익계산서에 넣을 수 있죠.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같은 거. 그런데 세법은 안 돼. 왜냐면 걔는 실현돼서 실제 회사에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평가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법은 현금주의로 간다고. 그래야 세금을 부과시켜도 뭐라고 안 할 거 아니야. 반발할 수가 없죠. 야, 너 처분했는데 이익이 생겼네? 세금 내? 이거랑 야, 너 주식 평가했더니 평가 이익이 10억이 있더라? 세금 내? 아니, 그건 평가만 한 건데요? 실제 돈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에서 오늘 3교시차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 이자 수익이랑 평가 수익은요. 다 입금 불산입 시킬 거예요. 아니 실제 이자를 받았으면 입금 맞지 그거는. 그런데 미수이자 같은 거 있잖아.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번 연도에 단기에 속했어. 그죠? 그런 거 다 나가리 시킬 거라고. 그래서 세법에서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개념은 뭐랑 유사하다? 현금주의랑 유사하다. 권리와 의무가 확정을 시켜야 그래야 세금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걷어갈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자 수익이라고 나와 있던 부분 있죠. 요거 12월 31일 날 분명히 회계 처리 이렇게 했었을 거야. 어떻게 대변에 이자 수익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일단 이자 수익 그 다음에 들어오지 않은 수익 무슨 수익? 미수 수익. 요거 결산 수정 분계의 꽃 아니야 꽃? 이 아이들 그죠? 요 이자 수익이라고 이렇게 잡아놨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 나가리라고. 안 된다고요. 요거 어떻게 한다고요? 입금 불산입. 유보 처리할 거예요. 그랬다가 실제 이자를 수취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시점에서 요 세무조정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유보는 언젠가는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없어져야 되죠. 없어지잖아. 그래서 유보는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적어놔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유보 많이 나오면은 기록해놔야 돼. 그 장부가 뭐라 그랬어? 자적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에서 을표 이렇게 했었잖아. 자적을 가져와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보로 떨어놨다가 나중에 이자를 수취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유보로 이렇게 해서 상쇄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은 입금 불산입 해놨다가 입금 산입으로 반대의 세무조정. 자, 이자 수익은 회계는 발생주의, 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